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수소 택시를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친환경 수소 택시 10대의 운행을 시작한 건데요. 이용 요금과 방법은 기존의 중형 택시와 동일한 데다 소음과 냄새가 없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시내버스도 연내 7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택시는 물론 버스까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를 시작으로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5개 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뤄졌습니다. 9월 4일에는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가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8월 29일 녹색 제품 보급 촉진과 녹색 제품 관련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지원센터의 위탁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녹색 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녹색 제품은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4억이라는 금액이 본의원도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소한의 비용이기도 하고요. 전국의 녹색 구매 지원센터는 8곳으로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총 2억 원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서울시는 국비 1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의 예상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녹색 구매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친환경 소비자 양성해서 각종 그런 교육들을 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녹색 제품 생산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는 민간부문 친환경 소비 실천 기반 구축을 위한 녹색 구매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서울의 공공건물인 서울혁신파크, 세활용 플라자 등 최대한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인천과 김포를 잇는 경인 아라뱃길을 현장 방문해 시설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계한 유람선 사업 등 한강의 관광 자원화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의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해와 한강을 잇는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시민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능한 우리 수자원공사 하는 일에 적극 좀 동참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와 더불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과 아라뱃길을 잇는 유람선 개통 문제에 대해 한강의 주변 생태에 대한 영향 여부는 물론 여의도 통합 선착장 설치와 신곡 수중보 철거 등 선박 안전 문제 등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솔선수범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국민들에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 세활용 플라자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자원 순환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세활용 플라자는 소재 공급부터 제품 생산, 판매, 홍보까지 세활용 산업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복합 공간인데요. 세활용 기업과 공방, 전시실과 상점, 재사용 작업장 등이 입점해 시민 체험교실과 세활용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마는 버려진 박스를 사용해서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세활용이란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활용이란 자원 재활용을 넘어서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시민, 입주자, 관련 종사자 등이 모여 교육하고 만들고 고치는 공간입니다.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비닐 커터 등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말 소재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자원 재활용, 재활용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패션 사업도 많이 빨라지고 있고요. 소비 패턴도 많이 빨라지고 있어서 그만큼 버려지고 있는 옷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려지면서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업사이클링을 많이 시켜서 환경 오염도 많이 줄이고 업사이클링 사업도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은행이란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버려지는 자원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가공해서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재은행은 어떤 곳인가요? 소재은행은 다른 사람들이 버려지는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보관을 해주고 또 그런 분들에게 판매도 해주는 일종의 저장 공간이자 판매하는 판매 공간입니다. 그럼 이곳에 들어온 소재들은 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오는 소재들은 이제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척도 하고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공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은 서울 세활용 플라자와 함께 도시금속회수센터에서 주로 실시하고 홍보는 다양한 홍보 매체나 시민 체험마당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는 만큼 더 실천할 수 있고 또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에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교육은 참 중요한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일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보조금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간 10년 이상 낡은 보일러로 한정됐던 기준도 폐기돼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물의 보일러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작은 노력, 바로 가정에서부터의 실천 아닐까 싶습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